안녕하세요. 여수요양병원 진료부장 박종기입니다. 이제까지 암 치료에 있어서 미국식 치료, 수술, 항암제, 방사선, 호르몬 치료까지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유럽식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럽식 치료에는 우선 미국식 치료에서 수술을 하는데, 수술 전에 준비하는 치료가 있을 수 있고, 수술 후에 하는 치료가 있을 수 있고, 또 항암제 치료를 할 때 항암제와 병행해서 치료하는 경우가 있고, 또 방사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술 전에 사실 그 진단을 받고 나서 그 수술하게 될 때 그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는 특별히 수술 전에 뭐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통합치료에 있어서는 수술을 할 때는 식사를 못 하거든요. 그 다음에 회복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서 죽을 먹고 이렇게 그래서 체중도 빠지고 많이 쇠약해지기 때문에 면역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전에 수술 전에 보통은 이제 진단받고 한 2주일은 있은 다음에 이제 수술 계획을 잡으니까 그 동안에 면역을 올리는 치료를 합니다. 이제 면역 올리는 주사도 있고, 또 먹는 약도 있고, 그렇게 해서 수술 전에 면역을 올려주면 좋습니다. 면역이 뭔가를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서두에 이제 면역이 튼튼하면은 암이 안 걸린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암세포들이 수천 개 생기기 때문에 누구나 암에 걸릴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모두 다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건강한 사람, 면역이 튼튼한 사람은 면역이 그 암세포를 방어해서 면역세포들이 다 감시하다가 암세포를 없애기 때문에 암세포가 암덩어리로 악성 종양으로 자라지 못하니까 암 환자가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면역을 정의하면은 밖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또 곰팡이나 원충류나 이런 병원체들, 그리고 안에서 생겨나는 암세포들에 대해서 방어하는 세포들을 면역세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혈구가 담당을 하는데, 마치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가 있듯이, 그래서 육지로 쳐들어온 적은 육군이 맞고, 공중에 쳐들어오면 공군이 맞고, 바다로 쳐들어오면 해군, 해병대가 막듯이 우리 몸에도 몸을 방어하는 면역 세포들이 다 기능이 다릅니다. 세균을 막아서 싸우는 것은 주로 중성 호상구가 하고, 또 바이러스나 암세포에 대해서 막아내는 일은 림프들이 합니다. 림프구에도 이제 구분이 있죠. T 림프도 있고, 또 B 림프도 있고, NK 세포도 있고, 또 대식세포, 이런 세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면역을 또 다시 분류를 하면은 내재 면역이라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면역이 있고, 적응 면역이라고 해서 태어난 다음에 몸이 적응하면서 생겨나는 면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NK세포, 한국말로 자연 살해세포 그러죠. 자연 살해세포 NK세포는
내재 면역 세포입니다.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것이고, T 임파구는 적응 면역입니다. 그래서 그 몸에 어떤 항원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알아내서, 가령 암세포를 알아내서 그것을 거기에 맞는 항체를 만들도록 이제 그 B임파구에 지시해서, B임파구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맞는 항체를 만들고, 그 항체가 만들어서 암세포에 붙으면은 그 반대편 부위에 이제 T임파구가 또 붙어서 암세포를 죽이고, 그래서 이런 세포는 이제 적응 면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그 적응 면역을 또 나누면은 한쪽은 세포성 면역이라고 해서 T임파구 세포들이 직접 가서 공격하고 싸우는 것이고, 또 체액성 면역이라고 해서 세포가 아닌 항체가 만들어져서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겨내고, 가령 소아마비나 이제 홍역이나 이런 바이러스가 침범할 때 거기에 대한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은 그 바이러스와 같은 부분을 공격하는 항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기억하고 있다가 바로 공격을 해서 다시 걸리지 않죠. 그런 것은 이제 너무 작아서 그 혈액 속에 그 혈장 안에 녹아 있는 것처럼 그 세포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체액성 면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전문 용어를 사용해서 죄송한데, 이제 이런 구분을 해야 앞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NK세포나 T임파가 활성화되도록 해서 그 암세포를 잘 싸워서 이겨내는 사람은 면역이 강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T임파구나 NK세포가 얼마가 있고 활성도가 얼마나 높은지는 검사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검사를 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검사를 해보면 암 환자들은 일반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그 NK세포 활성도라든지 이런 것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리면은 이제 정상인처럼 암세포를 싸워서 이겨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준비를 수술 전에 하고, 또 그 수술할 부위에다가 고주파 온열 암치료 기계로 치료를 하면은 암덩어리에서, 암덩어리 가운데 가장 늦게 자라는 부분이 암덩어리 속에 있는 부분이라 거의 영양과 산소를 잘 못 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활발하게 자라는 것이 겉에 부분이거든요. 겉에 활발하게 자라는 암세포들이 죽어요. 죽어서 그 일반적으로는 암세포가 이제 정상세포 사이로 막 쭉쭉 뻗어나가기 때문에 넓게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유방암 환자를 수술 전 한 2주 전에 고주파 치료를 집중적으로 하고 가서 수술을 받은 사례가 여러 사례가 있는데, 하나같이 수술할 때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다. 그러니까 암덩어리를 빼내려고 이렇게 자르려고 보니까 암덩어리가 이제 그 겉에 이렇게 자라나고 침투하던 것이 다 죽어가지고 마치 묵을 쑤어서 사기 그릇에 이렇게 딱 담으면 도려 나오듯이 그렇게 암덩어리가 돌아와서 수술 시간이 절반을 줄었다. 그런 사례가 여러 사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그 암을 치료하는 단계도 아주 좋은 결과를 보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수술 전에 이렇게 준비를 이제 모든 함에 다 해당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가능하다면 의논해서 수술 전에 이렇게 면역을 올리고 또 고주파 온열 치료를 해서 잘 준비해서 더 잘 수술이 되도록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끝나고 나서 아주 연기암이고 아주 초기가 아닌 이상 또 림프절에 전이도 안 돼 있고 그러면은 의사에 따라서는 항암제 할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있어도 되겠다. 수술 잘 됐으니까 그렇게 합니다만은 대부분 암인 경우에 재발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 수술 후에 이제 항암제를 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수술 후에 항암제 할 때 그 수술로 인한 그리고 수술 후에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 식사를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 몸에 불편한 부작용들이 많이 나고 또 항암제로 인한 면역 감퇴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병행 치료를 해서 수술 항암으로 인한 이득은 최대한으로 보고 그러면서 그로 인한 손해는 최소한으로 보도록 해주는 조치가 통합치료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 항암제 주사를 이제 가령 3주일에 한 번씩 맞는다 그러면 수술하고 나서 이제 항암제 치료를 주사를 맞기 전에 나흘 전부터 매일 자닥신이라는 그 주사를 피하 주사로 4번을 항암제 맞는 날까지 맞는 것이 그 자닥신 주사요법으로 병행하는 치료 방법이고 또 먹는 약으로는 셀레나제를 1000마이크로그램을 항암제 하기 1시간 전에 복용하고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이제 500을 먹고 그런 식으로 항암제를 할 때 병행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통합치료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병행하고 나서도 이제 보통 때도 지속적으로 면역을 올리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병행 치료할 때 말고 그 사이사이에도 계속해서 그 셀레나제를 먹고 자닥신 주사를 맞고 또 미슬토라는 주사를 맞을 수가 있고 그런 몇 가지 그 과학적인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자면은 자기의 면역세포가 약해서 그 암에 걸렸기 때문에 이걸 올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세포 면역 치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제 면역 세포 가운데 T인파구, NK 세포 이런 세포들을 자기 환자 몸에서 골라내서 그걸 배양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많은 면역 세포를 몸에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녹십자 셀이라는 회사에서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빠른 시일 안에 면역을 증강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비용이 만만치 않고 또 그렇게 배양을 해서 넣어준다 할지라도 6개월 이상 살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 고가로 이제 주사를 맞아도 시간이 지나면 도로 그 수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적으로는 그렇게 배양을 넣어줄지라도 자기 몸에서 면역 세포를 만들어내는 주사, 자닥신이라든지 미슬토 주사 그런 주사를 맞고 또
먹는 약으로 셀레나제나 이런 것을 먹고 그렇게 해서 자기 몸에서 만들어내고 또 외부에서 만들어서 넣어주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외부에서 넣은 것이 수가 내려갈 때 자기 몸에서 만들어낸 면역세포가 증강이 돼서 그 이어받아서 치료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들고 방사선 치료에 있어서도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병행 치료로 역시 먹는 약은 셀레나제, 주사로는 이제 자닥신 이런 것을 병행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병행 치료를 하면은 그 항암제 치료의 이득은 보면서도 부작용은 줄고 또 면역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유지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